키워드로 학습하는 일제강점기 전체의 역사를 키워드 중심으로 쭉 간단하게 복습하는 프린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식민 통치와 식민지 경제 정책.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제강점기 전체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로 구분을 하고, 자,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무토회. 자, 무토회. 1910년대에는 무토회. 무토회. 자,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렇게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것이 1910년대 식민지 경제정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무단통치와 관련된 키워드는 헌병경찰, 조선인의 한해 태형령, 제복입국 칼차고 수업하는 교사, 헌병경찰, 태형령, 제복입국 칼창교사. 자, 이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령 시리즈, 다양한 산업 침탈,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영으로 끝나는 거, 이런 것도 모두 1910년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920년대입니다. 자, 문분삼패, 자, 여기 없네요. 자, 이것은 민족 분열 통치.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의 목적은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문분삼패. 자, 문분삼패. 자, 문분삼패.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 자, 문화 통치. 또 동시에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는 곧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만적이다. 우리를 속이는 통치다.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킨다. 그쪽 편이 되는 사람과 끝까지 그 본질을 알고 저항하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죠. 문분삼패. 산미증식계획. 자,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회사령 폐지. 회사령 폐지는 회사 설립에 대한 신고제라고 바꿔서 표현을 해도 좋아요. 1920년대에는 기만적인 문화통치, 민족분열통치,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회사령 폐지, 회사 설립에 관한 신고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문화통치의 핵심적인 키워드, 헌병경찰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자, 보통경찰. 그리고 치안유지법이 문화통치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기만적이야. 본질은 다르지만 조선동아일보도 이때 발행이 되고, 뭐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뭐 이런 것들, 뭔가 우리 민족에게 참정권을 부여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일본, 산미증식계획. 자, 산미증식계획에서 산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산은 쌀이다. 산이 아니라 미는 쌀이다. 미는 쌀이다.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이 1920년대 경제정책의 특징. 쌀 생산량을 늘리다. 산미증식계획. 쌀이고요. 자, 이때 뭐 수리조합 문제 같은 게 심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쌀 단자카, 산미 증식계획, 쌀, 수리조합, 쌀 단자카. 그리고 회사령 폐지. 일본 자본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 여건을 완화시켜 신고제로 바꾸고요. 일본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자, 1920년대 기만적인 문화통치, 문분삼패, 민족 분열통치와 민족 말살통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0년대 이후는 민족 말살통치,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 그리고 전시수탈, 이것이 1930년대 이후 식민통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민병. 자, 민병 30년대 이후는 전시체제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민병,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기조화 정책. 자, 그럼 민족 말살은 뭐냐?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너희들은 황국 신민이다. 천황의 나라에 신하된 백성이다.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하는 거죠.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 역사의 뿌리가 같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궁성요배, 일왕이 사는 궁궐을 향해 절하라. 일본의 민족 종교를 믿어라. 신사참배,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라. 창씨개명. 그리고 너희들 언어나 역사는 교육하지 말고 사용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천황의 나라의 학교라는 얘기죠. 황국 신민학교 준말 국민학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건 민족 말살 통치다. 황국 신민 내선일체 일선동조 궁성요배 신사참배 창씨개명 조선어 조선사 교육 금지 국민학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대공황 이후에는 남명 북양 정책이란 걸 실시하고 병창기지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실시한다. 자, 특히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 지원병, 자, 인적 수탈에 관한 거죠. 징용, 징병, 위안부, 그리고 애국반, 물적 수탈, 공출, 배급제, 통제하는 거죠. 애국반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 국가총동원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전시체제다, 민족말살 통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는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민족운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민족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자, 시기별 특징을 알면서 동시에 사건별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1910년대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10년대는 무단통치 시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무단통치. 자, 그래서 무단통치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아무것도 단체를 만들 수가 없어. 그 시기에 국내에서는 몰래 한다. 자, 비밀 결사라는 용어 무단통치에 나와요. 국내에서는 항일 비밀 결사다. 비밀 결사다. 대표적인 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키워드로 기억하는 거야. 독립의군부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들어 만든 단체에 그랬기 때문에 복벽주의, 왕정 복고를 계획했고, 그리고 국권 반환 요구서를 막 돌리려 했다. 임병찬, 고종의 밀지, 복벽주의, 국권 반환 요구서, 독립의군부. 자, 대한광복회, 박상진이 총사령, 부사령은 김좌진, 박상진이 총사령,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돈을 모아서, 군자금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무관학교를 세우고 무기를 구입한 다음에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면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했던 단체 대한광복회. 항일 비밀결사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어떻게 한다?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게 기억해 둔다. 자, 이번에는 9개의 독립운동 기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군데 2개의 독립운동 기지를 1910년대에는 일단 9개에는 자, 국내보다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무단통치에 직접 무단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9개는 여건은 더 좋아. 그렇지만 우리 땅이 아니야. 그래서 기지를 건설한다. 기지를 뭐한다? 건설한다.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는 게 1910년대. 자, 10년대는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한다. 근데 그 기지가 5군데가 있어요.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 그리고 상하이, 하와이야. 다시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 상하이, 하와이야. 그럼 남만주 어디냐? 여기. 자, 북간도 여기. 연해주 여기. 연해주는 소련 땅, 러시아 땅. 나중에 2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러시아 땅이에요. 소련 땅이에요.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 자,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하이, 하와이까지 그려볼게.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상하이, 저기 태평양에 하와이. 자, 여기 중국에 상하이가 있고 여기 하와이가 있다. 위치 알아두세요. 그러면 남만주의 키워드는 뭐냐? 자, 남만주의 키워드 여기 막 써 있어. 여기 막 이렇게 써 있는데 핵심적인 키워드. 자, 이회영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신민회가 만든 독립운동 기지, 마을 이름을 삼원보라고 부르고 특히 여기는
독립군 장교 3,000명 이상을 양성해낸 신흥무관학교가 있다. 신흥무관학교가 너무 중요하죠. 신흥무관학교. 남만주, 이회영 신민의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나오면 남만주야. 그럼 북간도는 뭐냐? 여긴데 백두산이 있는 부근이죠. 여기는 민족교육기관인 명동학교 서정서숙이 있고요. 명동학교는 윤동주 출신이야. 그리고 중강단, 대종교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대종교의 중강단이 자리 잡은 곳이 북간도. 그래서 무장투쟁의 특히 중심지가 북간도다. 자, 여기 북로군정서라는 군대가 있었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일어난 곳이 다 북간도. 그리고 청산리 대첩은 어랑촌 7일 동안 10개의 전투가 있었는데 마을 이름들이 있어. 어랑촌, 백운평, 천수평, 뭐 어랑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청산리 대첩이고 요즘에는 수능 기준으로는 어랑촌, 백운평 뭐 몰라도 청산리란 말이 직접 등장합니다.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는 어디냐? 여기 러시아 땅인데 새로운 한국 마을 신안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만들어졌고요. 권어패란 단체가 있었고 이게 나중에 대한광복군 정부로 바뀌는데 일본의 요청을 받은 러시아가 대한광복군 정부를 해체시키고 3.1운동 이후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져. 상하이 얘기를 해볼게요. 상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외교의 중심지야. 신규식, 김규식, 여운형. 자, 얘네들이 만든 단체 신한청년당. 얘네는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어. 신한청년당에서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고요. 대동단결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순종,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그 삼보를 포기했기 때문에 인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국민에게 권리가 왔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선언하면서 공화정 수립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죠. 이게 상하이에 있었던 것이고요. 하와이는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을 하러 많이 이민들이 20세기 초부터 이민을 가게 되죠. 여기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 하와이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 박용만이 이끌었던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말고 일반 내신 보통 시험에서는 이 독립운동 기지 요거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위치를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3.1운동 들어갑니다. 3.1운동은 배경, 전개, 영향으로 나누어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 1919년 자 세계 정세의 영향을 받는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3.1운동은 28 독립선언의 자극을 받았고요. 고종의 죽음을 계기. 종교계와 학생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 민족 대표 33인이 나온다. 자, 무대는 탑골공원,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으로 갔고요. 처음에는 비폭력이었지만 나중에 폭력 시위로 발전을 하고 3.1운동 때 가장 끔찍했던 사건으로 알려진 것이 제암리 사건. 자, 영향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식민 통치 방식을 바꿨다. 무단에서 문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쭉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20년대 이후의 민족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자, 외교활동, 무장투쟁, 자, 무장투쟁도 무장독립전쟁, 의열투쟁으로 나뉘고요. 학생이 주도하는 만세운동으로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고,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자, 이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어서 사회주의 계열은 계급해방운동,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양성운동, 실력양성운동 종류에는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계급해방운동에는 소년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찢어져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도 전개. 민족유일당운동. 자, 민족유일당운동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민족협동전선이라고도 얘기해. 민족협동전선. 하나가 된다. 협동한다. 협동이 뭔지 아시죠? 전선. 요거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면에서 민족문화 수호운동. 자, 이것도 독립운동의 형태에 해당이 된다. 민족문화 수호운동도 독립운동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일단 독립운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교, 무장투쟁, 학생주도, 만세운동,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민족유일당운동,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운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백지에다 한번 쭉 써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씩 살을 붙여봅니다. 먼저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상하이에 먼저 자리를 잡았어. 물론 이동 시기가 있고 나중에 충칭 정부로 올라가지만 처음에 연통제, 이건 굉장히 독특해. 연통제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 조직망이 만들어졌고요. 하나 더 할게. 임시의정원이라는 입법기구, 이 기구가 있었어. 잠깐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잠깐만. 죄송해요. 빨리 하려다니까, 하다 보니까 임시의정원도 있다.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듣기로 하고 선생님은 천천히 할게요. 좀 힘이 듭니다. 자, 그냥 할게요. 상하이에 있었고 연통제의 임시의정원. 자, 1923년 임시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가 열렸고 임시정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선생님이죠.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단체를 만들어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했는데 여기에 단원 중에 이봉창과 윤봉길을 기억해야 되고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지만 홍코우 공원을 기억해야 돼. 여기서 도시락 폭탄이 던져진 거예요. 후에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는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그 총사령은 지청천이었고요.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선전포고하고 참전을 하게 되는데 국내 진공작전 OSS 작전이라고도 해. OSS 이렇게 써줄게. OSS 미국 전략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고요.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도 특수병으로 활약을 한다. 포로신문, 암호문 해독 선전 전단 작성, 회유, 방송 이런 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전부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무장독립투쟁은 2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북간도에서 특히 홍범도 봉오동 전투, 김좌진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부대의 청산리 대첩, 어랑촌 배군평 전투 많이 있지만 수능은 요 정도. 그리고 1940년대로 가면 한국광복군의 무장독립전쟁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의열투쟁은 두 개 단체를 기억하는데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야. 자, 의열단은 김원봉이 3.1운동 직후에 만들었고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죠. 자, 이걸 의열단 선언문으로 삼았다. 민중 직접 혁명과 파괴를 강조하는 거야. 김상호, 김익상, 나석주, 박재혁 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자, 의열투쟁이라는 거는 파괴 암살이다.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 기억하고 계속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봉창, 윤봉길 의거, 홍코우공원 기억하시면 되고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는데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제2의 3.1운동을 계획한 것이고 이거 조선공산당이 주도했는데 공산당이 전부 사전에 검거가 되는 바람에 권오설 이런 사람들이죠. 학생들이 주도하는 만세 시위로 발전을 해나가게 되지만 크게 발전은 못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조선공산당한테 천도교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해줘요. 그래서 민족협동전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토대를 마련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죠.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조선 여학생을 희롱해서 발생된 한일 학생 간의 집단 패싸움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런 가운데 신간회라는 단체 자 뒤에 나와 신간회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신간회가 지원했다는 게 항상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거기 경문을 보면 검거된 학생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 왜?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한국 학생들만 일방적으로 전부 검거해가죠. 전부 구속시키죠. 자, 이번에는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나뉘어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중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운동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민족주의 미음, 물산장려운동 미음, 밀립대학 설립운동 미음. 와, 세트네. 물산장려운동은 토산품을 써주자는 거야. 배경이 뭐냐. 1920년대, 자 보세요. 1920년대
회사령이 폐지돼서 회사 설립의 요건이 완화돼. 일본 상품의 관세가 철폐돼.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구마구 일본 자본이 돈을 벌려고 해. 자, 이랬을 때 우리도 민족 자본을 육성하자. 자,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해. 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자,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구호가 있는데 내 살림 내 것으로. 교과서에 보면 포스터도 있어요. 표 나온 조선 사람 조선 거 우리 것으로만 살자 이런 구호. 자,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여러분 저 아시죠? 이거는 개화기 때, 자, 개화기 때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국채보상운동하고 구분을 해야 돼. 나라빚 갚기 운동, 이거는 대구에서 서상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돈. 자, 그리고 언론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얘도 언론이 지원한다. 근데 일제강점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고요.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배델의 대한매일신보.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볼게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서울에서 이상재가 밀립대학 기성회란 단체를 만들었고 한민족 일천만 한 사람이 1원씩 모으자. 자, 모금운동을 통해 고등교육열을 충족시키고자 한 거. 근데 일제히 방해로 실패로 끝나고 1924년에 일제가 대신 경성제국대학을 세우게 된다.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해방운동, 자, 소년운동 너무 많이 시험에 나와요.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를 해. 자, 사실 천도교는 민족주의 계열이야. 근데 성격상은 사회주의 계열, 계급해방운동이란 얘기죠. 천도교 소년회는 민족주의 계열이야.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소년회를 이끌었죠. 왜? 손병희 사위거든. 3대 천도교 교주인. 자, 어린이날을 제정했고 이 소년운동이다. 아이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자. 여성운동은 김환란이라는 사람이 근우회를 만드는데 여성운동 단체 이름이 독특해요. 여성운동계의 민족유일당 운동이야. 혁명은 부엌에서부터. 자, 여성에 대한 차별 폐지를 부르짖었고요. 농민운동은 소장료 인하, 소작권 인하, 이전 반대. 20년대는 이렇지만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 성격, 혁명적 성격, 비합법적 성격으로 발전하게 된다. 비합법적 성격으로. 농민운동, 노동운동 모두 발전하게 된다. 자, 처음에는 그냥 생존권 투쟁이었어. 임금을 인상해달라. 경제적 구호만 왜 세우잖아?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 소작권을 이전을 반대해달라. 소작권 자꾸 바꾸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소작료를 낮춰달라. 근데 3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굉장히 과격하게 발전을 하게 된다. 한편 형평운동,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백정들이 진주에서 자, 갑오개혁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정만 차별을 했죠. 그래서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를 부르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형평운동이다. 조선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다.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라. 자,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를 부르짖는 거 형평운동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민족유일당 운동은 무엇인가? 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분야된 상태에서 1923년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 자, 자치하자. 일본이 허락을 받고 자치하자. 이게 친일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민족주의 계열이 갈라졌어. 자, 어떻게 갈라졌냐? 이제 갈라졌어. 타협하는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비타민 좋은 민족주의. 자, 그래서 결국 한편 사회주의 계열은 1925년 치안유지법, 조선공산당이 창당된 다음에 치안유지법으로 너무나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오의 선언을 통해 민족주의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타락하지만 않으면 제휴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결국 얘네들을 배제시키고 이 둘이 만나서 자, 만든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 신간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간회가 했던 일, 자, 우선 강령을 기억하는데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각성하라. 자, 깨어있으라.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해. 유일당 운동이잖아. 단결을 강조하고요. 기회주의자. 자,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타락한 자라고도 얘기를 해. 얘네들을 타락했다. 기회주의자다. 기회를 봐서 엿보는 친일파들을 얘기해. 이게 친일파야. 친일파.
기회주의자의 배경 이걸 부르짖는다. 이 단체는 바로 신간회다. 자, 주요 활동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킨다. 민족문화 수호운동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문화계에서는 이건 교과서를 꼭 읽으세요. 자, 이 부분은 교과서를 꼭 읽는다. 자, 교과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교과서를 읽어본다. 다 읽어본다. 자, 교과서 읽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 설명 안 한 거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자, 한국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 193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고요. 우리말 큰 사전에 편찬 시도했고요. 꼭 기억하시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체가 돼. 자, 한글 보급운동도 지원을 했어. 자,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분화로드운동, 까막눈을 없애자, 문맹을 없애자. 자, 한국사는 일제가 식민사학, 우리 민족이 정체되어 있고 타율적으로 역사를 진행해왔고 당파 맨날 둘이상 모이면 싸운다, 갈라진다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사를 연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족주의 사학이 항상 시험에 나와.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와 박은식. 고대사를 연구한 신채호,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이 역사다. 자, 이 신채호는 특히 의열단 선언문인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했죠. 박은식은 한국의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 역사를 한국 통사라는 이름으로 표현했고 독립운동 역사는 독립운동하며 피 흘리는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이름으로 표현했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내서 이 박은식은 죽었을 때 대통령장으로 장례가 치러져요.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역사를 연구해 정신을 살리면 형체는 언제든 되살릴 수 있다. 맞는 말씀이시죠? 박은식, 신채호 박은식 기억하시고요. 문예에서는 시문의 상록수. 자, 이거는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30년대 소설이고요. 영화, 너무 유명한 영화가 있어. 나훈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직접 자기가 감독도 하고 뭐 배우도 주연도 맡고 뭐 다 한 나훈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키워드 계속 읽고 이 선생님 영상을 좀 2배속으로 틀어놓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